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한여름에 태풍이 불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 풍자를 써서 중풍이라고도 부르죠. 예, 내 몸에 부는 태풍, 이 중풍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중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재활 과정에 참가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김경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내과 전문의 김경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 저희들이 뇌졸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풍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은 이 용어들이 조금 더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뇌중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운데 중자에 바람풍자를 씁니다, 선생님. 네. 이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중풍의 개념이 예.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뇌혈관 병변 이외의 모든 개념, 풍의 개념이 모든 걸 포괄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풍의 개념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감기, 감모 증상뿐만 아니라 네. 뭐 잘 아시는 안면 경련 같은 거라든지 안면 마비, 이 안면 와사풍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다음에 손이 떨리는 거. 예, 수전증 같은 경우, 그다음 파킨슨 질환 같은 이런 모든 포괄적인 개념을 다 포함한 게 풍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뇌혈관 병변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명칭하는 것이 이제 뇌중풍이라고 뇌중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예. 그 중풍의 개념을 이제 한자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이게 가운데 중자도 되지만은 이 네. 중자가 적중하다, 맞다. 예. 바람을 맞은 거군요. 그렇죠.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을 맞아가지고 큰 바람을 맞아가지고 바람 풍자이기 때문에 큰 바람을 맞아가지고 우리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서 뿌리채 뽑히거나 부러지듯이 크게 한번 바람을 맞고 예. 어떤 장애가 많이 남는 질환이다. 네. 보고 중풍이라고 명칭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중풍들 중에 일단 뇌중풍하는 거는 일단 뇌졸중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예, 되겠네요. 뇌혈관 질환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이제 한의학은 우리가 이게 그 철학을 이렇게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네. 요 바람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바람에 대해서, 풍에 대해서, 중풍에 대해서 한약의 원전에서는 선행이 삭변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선행. 어려워집니다. 예. 네, 예. 선행이란 말은 자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예.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삭변이란 말은 증상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중풍이라는 게 서서히 오는 병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팍 옵니다. 그렇지. 예, 그렇죠. 갑자기 와가지고 뚜렷한 증상을 딱 보이게끔 마비되고 못 네. 움직이고 네. 막 그렇게 되잖아요. 감각장애 오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진료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난 60평생에 감기 한 번 걸려본 적이 없는데 네. 뭐 중풍 2분 만에 딱 맞아가지고 네. 지금까지 낫지도 않고 이렇게 후유장애가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중풍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후유장애를 남기면서 오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 가지로 태풍이랑 많이 비슷하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여쭤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바람이 우리가 보통 태풍 일기예보 같은 걸 보면 뭐 열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생겨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만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막 태풍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몸에도 그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예. 중풍을 그냥 뇌혈관의 병변으로 한정되어 보지 않고 우리 인체 오장육부의 기운이 편승되어서 한쪽에 치우쳐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우쳐서 나타나는 어떤 상태가 화열이라든지 화열, 그다음에 네. 습담의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화열과 습담을 중풍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화열, 습담 그 네. 두 가지 개념. 네, 자, 한번 맞습니다. 이해를 해보죠. 일단 화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열이라는 개념은 이제 흔히 말하면 합병입니다. 합병. 우리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을 많이 하거나 예. 속에 울화를 담아 놓으면 속에 화가 생긴다고 많이 하죠. 예. 그러면 그런 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주를 과다하게 드시게 되면 관에 열이 차서 관에 열이 차인다든 그런 화열이 내 몸에 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예, 게 예, 예. 이게
이제 중풍의 원인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화열인 거고, 네네. 뭔가 스트레스 받고 폭발하고 열나고 이런 게 이제 화열. 네네. 그다음에 습담 얘기도 하셨어요. 습담이라는 것은 저같이 좀 체격이 있는 사람, 약간 예. 비우한 사람들이 예.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막 게을러지고 잘 안 움직이려고 예. 빵바닥에 딱 붙어 있는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름철에 안개가 많이 낀 날, 예. 그런 습기가 딱 끼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어떤 습담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습담이 있으면은 특징적으로 이제 뭐 몸도 많이 무겁고 예. 우리 몸이 할머님들 혹시 일기예보라고 하는지 않습니까? 나의 관절 일기예보라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날이 안 좋거나 붓거나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관절 쪽에 어떤 신호가 온다는 것처럼 이렇게 습담이 있는 분들은 날개에 되게 민감하게 되고 예. 또 더불어 다크서클 같은 것들도 잘 보이는 게 예. 어떤 습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또 여기서 또 날카로운 질문 들어갑니다, 선생님. 네. 태풍은 보통 여름에 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는 뇌졸중, 중풍은 네. 겨울 질환으로 알고 계신단 네네네네네. 말이죠. 여기서 조금 어긋납니다. 네. 요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중풍은 뇌혈관의 병변입니다. 예. 혈관은 특징이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혈관이 쪼그라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뇌로 가는 혈액량은 정해져 있고 네.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은 네. 지나가기가 힘들어지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예. 아니면 혈액 내에 찌꺼기가 많은 상태는 그게 혈관을 막아버려가지고 혈전에 내에서 혈관을 막아서 중풍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는 겨울철에 중풍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여름에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는 사시사철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절의 변화 상관없이 예전에는 한랭자극, 차가운 자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노출되었지만 지금은 뭐 보온 시설이 잘 돼 있고 예. 또 적당하게 제 체온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그렇게 혈관에 수축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제 여름에 더 많은 경우에는 네. 우리 간간히 등산 같은 거 가다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 등산하고 나서 산등성이쯤에 올라가서 쏙내를 벗어가지고 막 땀을 짜내는 거 간간히 보신 적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과도하게 땀을 흘려버리게 되면 혈액 성분이 뻑뻑해집니다. 그렇겠죠. 뻑뻑해진다는 말은 결국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혈관이 막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예. 그걸로 인해서 여름철에도 생각보다 중풍이 또 많이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절에 이렇게 더운데도 등산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정말 체력이 좋으신 거니까 다행한 일이긴 한데 네.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피가 굳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을 섭취를 계속 많이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시는 게 네, 훨씬 맞습니다. 건강한 방법이겠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고 예. 따라서 이제 중풍은 요즘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가리지 사계절 않습니다. 다 생길 수 예, 있는 예. 질환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요것도 한번 여쭤보죠. 한의학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저희들이 사상 체질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네네네네. 있고 저는 제가 소음인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네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태음인이 대체로 많으시다는 얘기를 네, 들었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체질별로 네. 이 체질 중에 특별히 중풍에 조금 약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동의수세보온이라고 사상의학을 조설한 이재마 선생님이 조설한 책에 보게 되면은 예. 인구 분포가 태음인, 그다음에 소양이 소음인을 나눠 봤을 때 5대 3대 2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태음인이다. 맞습니다. 예. 그로 되어 있고 이제 실제 중풍이 발병된 체질과 연관성과 관련된 연구를 해본 결과에도 그 비율과 비슷하게 중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중풍이 생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예. 화열이나 습담이 더 원인이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만약에 뭐 소음인 체질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 하열이나 습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풍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습담 체질이신 분들 중에 태음인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술을 드신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맞습니다. 되게 위험해지는 그런 넘어가는 상황이 거죠. 되겠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풍이 잘 생길 수 있는 여건입니다. 실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체격이 있으시면서 예. 화를 버럭같이 잘 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습담이신 분들이 체중이 더 늘게 되면 네.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건가? 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느는 건 무조건 뇌중풍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타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체중을 줄이면 네. 체중 줄이는 것도 적정선을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연구된 국내 논문을 보게 되면은 예. 자기 체중의 5% 이상을 급격하게
이제 감량을 한 경우에는 예. 뇌졸중이 올 확률이 15% 정도 늘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체중 감량도 오히려 몸에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체중을 줄일 때 천천히. 그렇죠. 서서히. 예, 6개월에 거쳐서 서서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병들 또는 이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더 중풍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 중풍의 위험 인자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중풍이 네. 잘 올 수 있는 기저질환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잘 아는 고혈압, 당뇨, 네, 고지혈증, 그다음에 심방세동이라고 이제 심장에 생기는 부정맥이라든지 네. 심장 질환들,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중풍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 또 중풍은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부모라든지 형제들이 중풍이 걸렸으면은 중풍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높기 때문에 예. 필히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좀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네. 체질이 좀 있으시고 예. 버럭버럭 하시다가 예. 중풍이 오셨다고 하면 네. 그럼 나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진다.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체질도 그럴 수 있고 네. 나도 화를 잘 낼 네. 수 있고 그러면 나도 중풍이 올 가능성이 네, 네, 많아진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여성분들 피임약 얘기 있으면 이건 뭔가요? 이제 어. 가끔 이제 병원에 내원한 젊은 여성 중풍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 예. 젊은 여성 중풍 환자가 있는데 보통은 혈관병이기 때문에 혈관이 노화가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네. 젊은 여성인들이 가끔씩 오는 경우는 이제 제가 찾아보거나 논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네. 이제 가임기 여성이 예. 뭐 여행을 간다거나 예. 아니면 생리통을 피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드실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예, 이제 건강한 사람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미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혈전증이나 색전증을 알았거나 네. 아니면은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 알았던 분들이 예. 그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위험도 훨씬 더 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풍 걱정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제일 뜨끔뜨끔 놀라시는 상황이 사실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팔다리가 저려요. 네네네. 저리면 네, 네. 이거 온 거 아닌가? 네, 그럼 네. 걱정을 하신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예. 이게 그 신호가 맞습니까, 선생님? 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제 예. 감별할 수 있는 키포인트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중풍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 딱 물어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예. 본인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예. 어쨌든 그 특정 날짜를 언급하고 나서 병이 생겼다고 얘기하게 되면 중풍일 경우가 높습니다.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부터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질환이면은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예. 내가 언제부터 저랬는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헷갈리는 질환들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어. 주로 많이 오는 게 나이가 드시면은 우리 네. 감각신경, 굵은 감각신경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예. 병적이진 않지만은 양성, 노인성 이제 그 말초신경 장애라 해가지고 네. 병적이진 않지만 감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다 보게 되면은 예. 손목 터널 증후를 많이 들어본 적 아이고, 있죠. 예. 그걸로 인해서 손저림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더불어서 그 당뇨를 오래 앓고 나면은 예. 신경이 병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저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예. 경우.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디스크 같은 거죠. 경추 예, 디스크나 요초 예, 예.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눌러져서 압박 증상으로 생기는 어떤 네. 그런 저림이 훨씬 더 많고 실질적으로 중풍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 예. 또 중풍은 특징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갑자기 오는 거랑 편측으로 오는 게 중풍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 많은 이유들로 오는 저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을 기억을 잘 잘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중풍으로 생긴 저림은 어제부터 없었던 게 오늘부터 나타나는 거죠. 네. 갑자기 나타나는 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어르신들 물어보시는 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네네네. 이거 중풍 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중풍은 아닙니다. 중풍은 그래요? 안 하고 아까 처음에 풍의 개념을 설명했듯이 예. 떨림도 풍의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일단은 예. 큰 의미에서 중풍이지 우리 흔히 말한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뇌중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떨림은 주로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영양의 어떤 불균형 예. 혹은 과도한 긴장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중풍하고는 상관관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으로들 보시는데 대부분 아니라고 하고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뭐 처방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그냥 없습니다. 마그네슘 드세요 이렇게 뭐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라고 합니다. 뭐 바나나 같은 거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렇게 예.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권하기만 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예언처럼 엄지, 검지 손가락에
감각이 둔해지면 3년 안에 중풍이 온다라는 예언이 있었다고. 예.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이 정말 동의보감이 있습니까, 선생님? 동의보감에 실제로 이제 언급되었습니다. 중풍 전조증이라 해가지고 일지, 이지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운동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은 3년 이내에 중풍이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교정해주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져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거가 뭐 추운데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먹는 게 불충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발전된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영양 과잉이 문제지 뭐 못 보고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고 아까 언급했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절인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풍이라고 딱 단정지어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있으면서 3년 내에 올 것이다. 그리고 3년 내에 대풍이 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풍이면 소풍도 있겠구나. 소풍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소풍이란 말이 그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일과성 허혈 발작 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과성 뇌혈 발작요. 일과성 뇌혈 발작은 이제 발병이 되어가지고 24시간 이내 증상이 갑자기 생겼어요. 생겼는데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떤 혈관이 있고 혈관을 지나가는 혈전이 막았다가 또 일시적으로 딱 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뇌혈관의 병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이제 TIA, 일과성 뇌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실제 연구에 의하면은 그러한 전조 증상 보인 사람 중에 10명 중에 2~3명은 중풍으로 흔히 말하는 뇌졸중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필히 중풍에 준해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허준 선생님이 대풍이 오니까 소풍 요거를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들이 미니 뇌졸중이라서 여러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왔다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큰 게 온다. 준비해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할 정말 중요한 증상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걸 우리가 알아둬야죠. 말씀해 주세요. 그 중풍의 가장 보편적으로 잘 나타나는 증상이 편측으로 운동장애가 있거나 감각장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흔히 많이 보는 중풍 환자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바로바로 병원에 오면 이게 중풍인 걸 알기 때문인데 그거 말고 요즘에 많이 생기는 병들은 갑자기 생기는 언어장애, 말이 안 되거나 발음이 자꾸 새는 증상, 그다음에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그다음에 한쪽이 잘 안 보인다든지, 어떤 시야장애를 보인다거나, 그다음에 더불어서 삼킴장애, 뭘 드시려고 하면 자꾸 사례가 들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도 중풍의 증상입니다. 이게 단독 증상, 하나만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중풍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히 병원에 오셔야 돼요. 보통 어르신들은 자고 나면 낫겠지. 그렇지. 뭐 조금 내가 필요해서 그렇겠지 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게 되면은 중풍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보통 병 나고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어서 충분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자고 나면 낫겠지가 아니고 바로 오십시오. 그렇죠. 자고 나면 낫겠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고 나면 늦습니다. 제 친구 경우 말씀해 드릴게요. 제 친구는 아내랑 같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침이 이렇게 흐르더랍니다. 이거 내가 왜 침을 흘리지 해서 닦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딱 이쪽으로 지금 온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친구는 이러다가 좋아지겠지가 아니고 바로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갔고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막혀 있었고 바로 뚫어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의사니까 좀 편했던 건데 이게 그냥 어르신들이 어느 날 혼자 계시는 분들 좀 특히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시간 보내다가 다음 날 가면 결국은 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경우들. 맞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실수가 뭐가 있냐면 찬장 약장 열어서 우황청심원 찾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우황청심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우황청심원은 이제 심혈관계나 뇌혈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깨어나게 만들고 이제 조금 진정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쓰면 도움이 되죠. 잘 놀랜다거나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쓰시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시간이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 네. 의존해가지고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 실제 먹어서 예. 뭐 삼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인위로 먹이게 되면 이게 기도를 막게 되거나 네. 아니면 이게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서 흡입성 폐렴을 일으켜서 오히려 더 그게 큰 후유증을 남기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지 우황청심원을 찾으실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고 예. 또 하나 이 와중에 우황청심원 찾으시면서 손끝을 따주면 좋다. 네네. 요것도 예.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 민간요법으로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 그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예. 효과는 있어서 혈압을 낮춰주거나 말초 혈액 순환의 장애를 개선시켜주거나 네. 열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은 되었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의미로 예.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이거에 의존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낫겠지 이런 예. 식으로 하다 보게 되면 네. 더 큰 병이 오기 때문에 예. 이거는 빨리빨리 병원으로 가시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알아는 보죠, 선생님. 네네. 손끝이라고 그러면 그냥 손가락 끝이면 되는 건가요? 손 어. 바로 밑에 여기 해도 되고 예. 그다음에 손 이게 손톱의 뿌리라고 하죠. 요 뿌리 있는 부위 네. 양측 예. 요 부위를 예. 자극 주는 것도 도움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 예. 주는 게 도움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네. 그 심지어 이제 여기 상냥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머리를 맑게 줍니다. 이게 예.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맑게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스님들이라든지 예.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떤 심신 수련할 때 요렇게 자극하면서 예. 많이 합니다. 평소에 하시면 좋은 거지 이게 예, 위급 맞습니다. 상황에 할 일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예. 119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19에 이제 실려서 병원에 응급실에 잘 도착을 하셔서 급성기 치료를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같으니까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게 됩니다. 네네네.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예. 일단 침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주로 이제 뭐 치료는 여러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침이 예. 있을 수도 있고 약침이 있을 수도 있고 전침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매선요법도 있고 추나요법도 있고 그다음에 뜸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다양한 종류의 치료법을 가지고 중풍 재활을 하게 됩니다. 우선 침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침을 놓게 되면은 내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예.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줘 가지고 뭐 뇌혈관 병변으로 생긴 어떤 증상들을 회복시켜 주고 운동 장애뿐 아니라 감각 장애 예. 또 안면 마비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중풍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네. 그다음에 소화 장애, 뭐 대변 소변 장애 같은 것도 침으로서 이렇게 다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극을 통해서 개선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침을 주시면은 이렇게 혈류가 좋아지는 그런 뭐 증거 사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뇌 가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좋아지는 예. 어떤 그 연구 자료들이 지금 충분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보셔서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침 치료가 뇌 중풍의 재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원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뭔가 네. 자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자극이 돼서 이 마비된 팔 다리가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까? 예. 그 요즘에는 영상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는 예. 어떤 자극에 대해서 뇌에서 어떠한 반응이 보이는지를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요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우측 중대뇌 동맥 오른쪽으로 가는 가운데 대뇌 동맥이 막혀가지고 병변이 생긴 게 혈류가 떨어지는 게 이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일 동안 침구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똑같은 부위를 찍어봤는데 혈류가 조금 더 증가된 게 보이죠. 그게 이제 B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C 부위는 이게 그 새로 그 B 사진에서 A 사진을 빼고 나서 실제 침 치료 때문에 예. 혈류량이 증가된 게 명확하게 보여요. 이제 예. 찍어놓은 게 C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처럼 예. 침구 자극이 혈류를 개선시킨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슬라이드는 뭐 침을 맞기 전과 침 맞고 있는 중과 침 맞고 나서 15분 뒤의 사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침 맞기 전에는 뇌의 활성화가 별로 안 되어 있는데 침을 맞는 중간에 보면 활성화 조금씩 일어나고 15분 뒤에도 더 크게 활성화 일어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침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침과 함께 또 뜸 같은 걸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네. 나중에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시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뜸도 이제 피부 재생 효과도 있고 뇌혈류 순환도 개선시켜주고 아까처럼 어떤 다른 그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어해 주는데 제일 좋은 건 뜸은 일단은 온열 자극입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뜸의 효과에 의해 가지고 화학적 자극이 일어나 가지고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우리 이제 저림. 저림이라든지 시림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왕뜸이라고 해서 뜸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이 우리 흔히 말하는 기해 부위 이 어떤 기운의 기운이 뭉치는 부위에다가 뜸 올려놓고 하는 이런 치료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변이라든지 소변에 장애가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혹가다 삼킴 장애 뭐 잘 못 삼킬 때 우리 양유주 사이에 있는 이게 전중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뜸 뜨는 것도 삼킴 장애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어떤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 그리고 뜸 여기다 이제 한약도 같이 쓰시겠죠. 네네. 어떤 성분들을 쓰면 뇌중풍 환자들이 재활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네. 어떤 성분들인가요? 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우황청심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류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때 쓰는 약이군요. 그렇죠. 뭐 회복기에도 쓰기도 하고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한방치료를 같이 겸할 때는 이미 기저질환들 다 파악한 상태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쓰면 되고 소향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중기증 기운이 딱 막혔을 때 우리 한 번씩 딱 뭐 뜻도 안 되는 얘기를 듣다가 확 뒤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르신들 막 목 잡고 뒤로 넘어가는 그런 때 쓰는 약이 이제 소합향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풍의 어떤 기운을 뚫어주는 그런 약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급성계는 그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되고 아까 또 나누어진 체질별로 체질에 따라 가지고 약이 나눠지는데 뭐 태음인 같은 경우는 청패사간탕이라 해가지고 송열 좀 꺼주는 약입니다. 그런 약들 많이 쓰게 되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양격산화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에 열을 많이 떨어뜨려주는 이런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성향전기산이라 해가지고 소음인은 약간 우울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기소침하기 때문에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많이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급성기 때 많이 쓰는 거고 이제 후유증이나 이런 때는 이제 뭐 재활 치료할 때는 아무래도 재활 치료를 하다 보니까는 체력적인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잘 아는 십변대보탕이라든지 이게 이때 쓰는 팔물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진단 같은 것들을 아는 쓰게 거 하나 됩니다. 나왔네요. 이제 선생님 그럼 나온 김에 여쭤봅니다. 공진단은 선생님 뭐 어떤 성분으로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공진단이 이제 제일 녹용으로 빚어진 약인데 공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은 사향입니다. 사향. 사향이 한번 냄새를 맡아보면 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화한 성분을 가지고 소통을 시켜준다 보시면 됩니다.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개념으로 많이 쓴다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예전에 초련이 할 때는 뭐 급성기 중풍으로 왔는 경우에 그 사양 성분을 티스푼 하나 정도 이렇게 먹이고 나면은 이게 잘 뚫어져 가지고 증상이 혁혁히 좋아지는 거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게 공진단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침, 뜸, 한약 그리고 또 요즘 추나요법 같은 것도 한의학에서 쓰고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추나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틀어진 관절이나 그다음에 뭐 이게 단축되거나 긴장되어 있는 인대나 근육을 바로 잡아줌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기혈의 흐름을 좋게끔 만드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해가지고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관절이 틀어져 있거나 근육의 인대가 단축되어 있으면 쓰려고 해도 부자연스러울 거잖아요. 그 관절 강직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많죠. 이제 그 재활 치료를 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관절을 맞춰줘 가지고 스스로 풀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운동 기능도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근력도 올려주는 그런 치료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5가지 선생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저 이거 5가지 다 마음에 듭니다. 요거 하나하나 선생님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질환이든 스트레스가 기저를 가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은데 가끔 가다가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조건 뭘 다 해야 된다는 하고집이들 있지 않습니까? 뭐라든지 오늘 다 끝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에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할 일을 내일로 한번 미뤄볼까요? 맞습니다. 그냥 저도 누차 얘기한 환자들한테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뤄라. 이게 제일 좋은 건강 수칙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향적인 정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잠이 보약입니다. 잠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잠이 조금 줄어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잠을 주무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내적 수액이 흐릅니다. 예. 이 내적 수액이 흐르면서 우리 흔히 잘 아는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배출시켜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안 자게 되면 그게 내 몸에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예. 잠을 안 자는 만큼 치매가 잘 오거나 중풍 올 경우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잠을 충분히 자라고 합니다. 저희도 치료하다 보면 잠을 못 자는 환자가 있으면 일단은 급선무로 잠 재우는 걸 급선무로 합니다. 예. 스트레스 받지 마라. 예.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예. 두 가지 말씀하셨고.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어금니를 잘 관수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예. 중요합니다. 네. 예, 실제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금니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거나 어금니가 없는 분들이 인지장애가 많이 옵니다. 인지장애란 말은 결국 치매로 이어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단순히 씹는 게 아니고 씹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뇌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예. 뇌에 자극을 주다 보니까 뇌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뭐 중풍이라든지 치매 같은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금니를 잘 간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그 동의보감 같은 원전에서는 고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고치법. 예, 예. 어금니를 이빨을 소리 나게끔 예. 이렇게 해주라는 어떤 건강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소리 날 정도로 남들이 있을 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예. 혼자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건강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씹을 일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해줘라.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세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아까 그 손끝 발끝에 혈자리들이 있다 있죠. 이제 네네. 이거는 이제 오장육부 우리 12경락에 정열이 있습니다. 네. 손끝 발끝에 정열이라 가지고 정이 운몰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기운이 운몰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나중에 다 돌면서 오장육부를 감싸기 때문에 예. 그 정열을 자극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 뭐 손톱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냥 끝부분 뭉퉁한 거 가지고 자꾸 자극을 주는 것들도 충분히 중풍을 예방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예, 손가락 끝에 10개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고. 예, 예. 자, 선생님 손가락도 했으니까 이제 다리도 뭔가 해주셔야죠. 네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혈관을 젊게 만드는 운동 비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장단지 근육을 네.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단지 근육에서 펌프를 해야지 발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장단지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네. 하는 방법은 서가지고 네. 벽을 손을 짚고 부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혹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축한 상태에서 발끝으로 발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네. 30에서 50회 정도를 하루 3번 정도 하시게 되면은 예. 혈관이 젊어집니다. 이것도 예. 충분히 연구되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라서 하시면 그렇죠. 도움 될 것 예, 같습니다. 사실은 용어도 이제 좀 오랜만에 들었던 용어입니다. 네, 뇌졸중 하다가 오늘은 뇌중풍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여러 가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재활에까지 참여하는 이런 과정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김경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중풍이라는 큰 바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기예보 확인하시는 것처럼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몸에도 태풍이 중풍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